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우 시절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수입니다. 저희가 이 더 커뮤니티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저희의 그 목소리가 좀 너무 고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실제로 좀 고양돼 있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조금 가라앉히고 네. 우리가 좀 정말 중요하게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들을 몇 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구역이란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제작된 이유는 네. 결국은 올해가 선거의 해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판을 갖고 뭐 시청자들을 타겟팅해서 들어온 거고 네. 좀 좋게 해석해주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를 교육방송의 취지로 제작한 의도도 있지 않을까까지 네. 좀 헤아려 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건드리고 있는 거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희가 스포가 되겠습니다만 네. 1일 리더를 선발하고 나서 결국은 종신 리더를 뭐 한 5일차 정도의 네, 그런 걸 하죠. 중반부터 네. 쭉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리더를 선출합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네. 최종 선출하는 리더의 후보에 네. 그 백곰이라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 박성민 씨와 네. 여성 네. 청년 정치인. 또 그 반대 카운터 파트너로 국민의힘 소속의 김재섭이라는 슈퍼맨이라는 닉네임의 네. 캐릭터가 네. 둘이 이제 대권 경쟁을 붙어요. 네. 리더 경쟁을 붙습니다. 네. 뭐 이 과정에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이 내용을 상황을 더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붙게 돼서 토론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결국은 투표 행위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어쨌든 뭐 누구 한 명이 선출이 되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표차로 뭐 당선이 되는데 네. 뭐 나중에 이제 밝히셔도 돼요. 말씀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 메시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있죠. 우선 원우 씨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네.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선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조시피님이 얘기하신 대로 총선 직전에 종영이 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박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들 두 사람은 올해같이 중요한 해에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본인들의 정치 활동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솔로지옥이야. 맞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11주짜리 굉장한 기회가 부여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제작진들은 이들을 살려주기만 한다거나 그렇다고 이들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이들의 그냥 한계와 가능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거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 상황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스포가 되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백곰 씨가 네. 당선을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처음에 이 맥락이 처음에는 뭐 이분들이 네. 어떤 다른 집단으로 이제 파가 나뉘었을 거다라는 상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네. 처음에 이 백곰과 슈퍼맨은 네. 같이 일종의 같은 그룹이 되죠. 같은 연합. 같은 연합을 야, 맺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야? 정치를 따지면 같은 정당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슈퍼맨을 후보로 낙점을 했었죠. 네. 그리고 저쪽 상대방에서도 뭐 어떤 후보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더 커뮤니티 안에서 무조건 후보가 2명 이상이어야지 선거를 진행한다라는 룰이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저쪽에서 자꾸 후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우선 그 상황이 좀 재밌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그러면 후보를 2명을 나와야 돼라고 해서 한 명을 마치 바지처럼 세우려고 합니다. 네. 같은 정당 내에서. 같은 정당 내에서. 네. 그런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지면서 결국은 이 2명의 네. 훈련된 진짜 정치인들 2명이 그 후보자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여러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슈퍼맨 같은 경우는 나 백곰이 나오면 나 안 할래. 라는 내용, 좀 모양 빠지는 행동이죠. 그쵸. 그런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백곰은 뭐 아니 슈퍼맨이 가져가면 돼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네. 뭐 결국은 나와서 뭐 오히려 역전을 해 나가는 네, 상황이에요. 네, 네, 네. 우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백곰이 네. 후발 주자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백곰이
슈퍼맨을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입니까? 일단 토론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12명을,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을 이렇게 마치 시사 토론, 100분 토론의 패널들처럼 앉혀놓고 네. 둘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라이브 토론을 벌여요. 네. 이 두 사람은 참고로 많은 라디오 뭐 토론 방송에 나가고, 뭐 인터넷 방송에 나가고 하면서 각자 토론에는 완전 뭐 베테랑입니다. 선수입니다. 전국구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승부가 갈린 거죠. 음. 일단 재밌는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얘기를 할 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제외하고 둘이서 두 후보가 슈퍼맨과 백곰이 서로 격론을 벌일 때를 장면을 잘 보시면 슈퍼맨은 백곰을 보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백곰은 청중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마치 백곰은 청중들을 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줬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후보 토론에서 또 슈퍼맨이 유독 되게 좀 강경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네. 뭐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난민 앞으로 들어오면 이젠 안 받을 겁니다. 네. 뭐 반드시 누구를 제거할 겁니다. 네. 이런 류의 강경한 단어들을 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후보들에게 쟤 왜 저래? 쟤 너무 세. 쟤는 뭔가 좀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들을 주면서 결국에는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일단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네.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네. 원우 씨는 어떤 형태의 토론을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형태의 토론이 슈퍼맨과 백곰 있나요? 중에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저는 백곰 형태의 토론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런 토론이 당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원우 씨가 유권자라면? 유권자라면요? 네. 전 유권자라면 슈퍼맨을 찍습니다. 이게 좀 맥락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입장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리더일 때랑 제가 유권자로서 리더를 평가하는 거의 잣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우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네. 슈퍼맨의 토론 스킬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걸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슈퍼맨은 매우 똑똑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세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한 거랑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랑 전달력이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김재섭 씨인가요? 네. 이분이 뭐 너무나 좋은 전달력을 갖고 계시고 너무 좋은 내용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이 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안에서 펼쳐진 토론에서는 질만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너무 또 강경한 표현을 마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승부가 갈렸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토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원우 씨가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저는 뭐 원우 씨가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도 네. 조세핀 생각 궁금해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재밌는 건 그 선거 결과입니다. 네. 선거 결과에서 백곰이 아예 뭐 묵사발을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11대 2라는 네. 총 13명의 그 유권자 중에 13명의 선거인단이라고 해야 되나? 선거인단 아니죠. 유권자 13명 유권자 중에 총 투표수 중에 11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은 자기가 자기 찍은 거 빼고는 한 명밖에 그렇죠.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우리 선거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단순히 토론으로 정리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능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토론에 대한 스킬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서로 너 누구 찍어라는 걸 자꾸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심리가 발현돼요. 약간 군중 심리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 몇 명인데 이 게임의 포맷은 네. 어쨌든 전제는 서바이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즉 내가 탈락하게 되면 내가 찍었던 사람은 나를 탈락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다수에 속해야 내 안전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즉 저쪽 혹시 내가 찍지 않은 애가 되면 나를 숙청당하는 거 아니야? 뭔가 화를 입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탈락됐을 때 구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역량과 상관없이 네. 즉 토론 스킬보다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중 심리가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으로 생각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슈퍼맨의 토론과 네. 백곰의 토론에서의 토론의 역량은 사실 전 슈퍼맨이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내용 자체는. 네네네. 스킬이 아니라 내용 자체는 저는 슈퍼맨이 훨씬 더 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만 그게 그 정도의 큰 차이를 발휘할 수 있느냐, 발현할 수 있느냐, 네. 즉 선거판의 요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토론도 사실은
아까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스킬적인 부분으로만 끝나지 네. 결국 토론이 투표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거의 그렇지 않다라는 통계가 더 맞아요. 많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심리적 요소를 네. 이 커뮤니티는 또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맥락이 될 것이다 네. 정도로만 저는 짚어볼게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네. 우선 뭐 선출이 되는 과정을 한 번 더 짚고 싶은데 네. 아까 원우 씨가 재밌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출마자라면 당연히 백곰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유권자라면 나는 슈퍼맨을 찍을래 네. 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슈퍼맨의 주장이 일단 저의 철학과 좀 더 접점이 많다고 느꼈고 다만 그런 내용을 백곰처럼 얘기해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 리더를 뽑는 거라고 한다면 네. 저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을 뽑는 게 그 집단을 저의 이념 성향과 비슷한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제가 살아가기 용이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찍게 되는 거죠. 저는 뭐 100% 동의하고 네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백곰은 리더가 되면 100만 원이라는 일종의 그 봉급을 받죠. 네. 공무원 급여같이 받습니다. 네. 국회의원 세비처럼. 네. 그 세비를 받는데 백곰은 나 그 100만 원을 네. 최빈자에게 줄게 라는 공약을 걸어요. 네. 그리고 슈퍼맨은 나는 그걸 내 책임에 대한 급여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나는 여기를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네. 뭐뭐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뭐를 한다고 얘기하나요?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아니었나요? 아니죠.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주민이 들어온다고 했다. 네. 이 가정을 해놓고 나서 너 받겠냐 안 받겠냐. 네. 이 부분에서 난 이주민 안 받겠다라는 앞으로는 안 받겠다.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주민을 함부로 원칙 없이 받게 되면 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게 될 박탈감, 그 다음에 그 충성심의 어떤 저하. 그 네. 로열티의 저하가 우려된다. 여기 이 커뮤니티 내가서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즉 이런 거. 김재섭이란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난 이거 원칙을 세우겠다 뭔가 네. 이 부분이었고 백곰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거는 사실은 되게 또 현실적이기도 하죠. 나는 일단 100만 원이라도 내놓을게. 요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뭐 원우 씨랑 비슷한데 결국은 그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제공해서 네. 훨씬 더 백곰이 명징하게 네. 자신의 공약을 전달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정치는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우리 정치 토론 문화는 흘러가야 하는가? 저는 네. 이 토론을 보면서 좀 근데 한 가지 재밌었던 부분이 네. 저도 원우 씨랑 비슷하거든요. 네. 저도 슈퍼맨. 슈퍼맨을 뽑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었던 감정은 아까 원우 씨가 백곰이 이긴 이유는 토론의 스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대중과 호응하는 부분, 호흡하는 부분을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토론의 스킬이 좋은 걸까라는, 토론의 전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전 네. 백곰이. 왜냐하면 100만 원을 준다와 안 준다는 너무나 명징하게 준다 쪽이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갑자기 이주민이 더 들어올 겁니다. 네. 자, 백곰님, 이주민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음. 라고 슈퍼맨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슈퍼맨은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나는 안 받을 거야. 네. 사실 이건 되게 리스키한 얘기거든요. 네. 나는 되게 강한 사람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네. 거예요. 세게 되게 그렇죠. 강경하게.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걸 스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백곰은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그건 너무 네.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앞으로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저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 겁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백곰이 공허하게 느껴졌다고요? 저는 백곰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게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말을 길게 하려면 저는 받을 겁니다. 네. 다만 받는 과정에서 뭔가를 만들겠습니다라면 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백곰에게 실망했던 부분은 네. 그 대답을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네.
그 대답을 회피하고 나의 주장만 하는 거죠. 나는 근데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 거야. 이 부분에서 저는 느껴지는 게 공허성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 부분을 보면서 뭐 토론의 스킬에서 나에게 더 유리하게 포섭하는 스킬 말고 네. 최소한 토론의 이 전제를 깔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맥락이 잘못된 거 아니냐, 백곰은. 네. 그게 백곰에게 분노하기보다는 백곰은 네. 좋은 말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네. 이주민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백곰이 제가 생각했을 땐 백곰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네. 상대방이 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이주민이 아니라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받으실 건가요? 뭐 무기를 구매하실 건가요? 뭐 이런 질문까지 대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답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토론에서 물론 이게 뭐 결론적으로 똑같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라디오 토론 같은 데서 그 함정 질문을 잘못 받았다가 네. 그걸로 한번 조리돌림을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대중들은 그 맥락까지를 절대 이해해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 사람은 외계인 침공이 어쩌고를 외계인 침공이 오면 외계인을 받아주겠다고 얘기했어. 저 사람 미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아마 했을 거고 적어도 그렇게 쓰러져가는 정치 동료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그러니까 함정 퀘스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나름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동의합니다.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네. 그렇게 함정 퀘스천 같은 거 던지지 않는 토론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네. 백곰처럼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네. 그걸 공허하다고 비난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거죠. 저는 공허하다고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야 정치 수준이 올라간다고 봐요. 백곰을 비난해야죠. 해야지 올라간다. 저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현 정치 수준이고 네. 그걸 백곰이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백곰을 비난할 수밖에 없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유권자의 전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 비판을 해야 정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제가 여기서 그래서 현 정치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원우 씨가 말씀하신 게 어떤 프레이밍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아젠다 세팅이에요. 네. 그 아젠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토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원우 씨의 예는 좀 비하기 심해요. 네.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커뮤니티 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건 그냥 훨씬 확률이 높은 일이다. 그렇죠. 근데 이건 발생했던 일입니다. 네. 발생했던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상실감이나 박탈감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거를 감지하고 리더는 그 다음 부분을 대비하는 거는 네. 있었던 일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냥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까지 상상이 황당한 아니다. 질문은 그렇죠.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아젠다 세팅 차원에서 프레이밍 차원에서 그냥 기술로 넘긴다면 네. 여기에 정치의 이게 공화성이지 이게 어떻게 구체적 정치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네. 청년 정치인에게 우리가 알려줬던 네. 능력과 기술은 오직 이거밖에 없는가? 프레이밍을 피해가는 방법? 네. 아젠다 세팅을 하는 방법? 네. 이게 말장난이지. 네. 말싸움을 이기는 능력인 거지.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책임지는 정치를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아. 그 부분을 백곰이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아. 저는 여기에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게 유권자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안에서 슈퍼맨이 했던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사람이 무조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백곰은 이걸 받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게 네. 진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유권자 수준이 올라가야죠. 네. 근데 유권자 수준이 지금 오늘 안 올라갔잖아요. 아직은. 네. 근데 우리는 다음 달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유권자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일단 선거에는 이겨야 되는 게 전 정치인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는 생각도 또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실들의 조합으로 보면 충분히 이런 정도의 토론이면 저는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고 좀 채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백곰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네.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냥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일 뿐인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죠. 네. 미래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힘들잖아요. 그거는. 화려한 말솜씨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다 보면 다 그렇게 귀결할 수 있죠. 지금 원우 씨의 말씀처럼 하면 네네네.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면 미래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청년이고 아니고 간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그 스킬 중에 하나가 말솜씨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말의 공허성을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말의 어떤 저는 이걸 말 장난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질문을 튕겨내고 또 다른 이야기, 자기의 주장만 하는 건데 그쵸. 이게 토론이냐는 거죠. 토론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준 높은 토론이 아니죠.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유권자가 비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네. 유권자가 저는 유권자는 아닙니다. 네. 이 더 커뮤니티에서 근데 원우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비난하는 이유는 시청자로서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네네네. 이제 저희는 유권자가 될 거니까 네네네. 이 부분을 우리 짚어야 된다는 거고 네네. 근데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시에 청년 정치인의 어떤 현 주소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청년 정치인의 현 주소가 아니죠.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네네.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치에 있는 선배들이 알려준 게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솜씨 막 이런 거요? 말장난하고 말기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피해갈까에 네네네.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게 진짜 리더가 되잖아요. 백곰이. 그렇죠. 그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뭐 최초 공약에서는 누군가를 뭐 죽이면 우리가 살려줄게 네. 라고 해서 정말 좋은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갑자기 복수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면제권을 갖고 있던 기존 리더들이 네. 그걸 양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백곰은 네. 거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냥 개인의 선의를 그냥 행하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게 뭐 안 보신 분들한테 약간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여차저차해서 백곰이 종신 리더가 됐는데 그렇죠. 종신 리더가 되고 나서는 토론은 그렇게 번지르르 한 것처럼 뭐 혹은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잘만 네. 하더니 당선되고 나니까 이거는 무슨 리더가 아니라 그냥 개인 백곰으로서 행동을 그렇죠. 하고 말더라. 저는 그거는 완벽하게 동의하고 네. 뭐 제가 방금 이렇게 약간 편드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종신 리더 당선 이후의 백곰은 저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냥 꼭두각시 정도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는 아주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한계는 분명히 노출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토론이든 네. 뭐든 이제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 토론에서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 뽑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우리가 이제 네. 그 스킬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이 결국은 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하면 결국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네. 그러면 백곰은 책임을 안 졌냐? 음. 백곰 나름의 책임을 졌습니다. 백곰으로서의 책임을 진 거죠. 백곰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네. 졌어요. 근데 리더로서라. 리더가 해야 할 어떤 규정을 만들고 네. 원칙을 세우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부유하고 있는 현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질타했으면 좋겠고 이게 네. 또 개인의 삶에서도 네. 제 삶에서도 그런 거죠. 선언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실효성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 너무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원우 씨가 이제 두 청년 정치인을 보면서 하고 싶은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되게 보면서 어쨌든 둘 다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정치인을 본 적이 처음이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좀 약간 박하게 평가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둘 다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친밀감 같은 걸 갖게 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현실 정치 혹은 중앙 정치에서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물어뜯을 수 있게, 내가 좀 더 비판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생각? 난 저 사람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더 커뮤니티를 보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아니까, 난 좀 더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 예능만 봤을 때는 네. 제가 좀 더 슈퍼맨한테 좀 더 높은 평가를 해줬지만 네. 하지만 두 청년 정치인 다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리고 부디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좀 더 탄탄해지고 네. 좀 더 논리를 잘 갖추고 그리고 액션 플랜을 잘 짤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리스크를 잘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좋은 리더로 두 분 다 성장하시면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말도 통하고 네. 이야기도 되고 네. 그 기존에 안 좋았던 모습들은 이제 쇄신해 나가는 네. 그런 진짜 청년 리더들 아니 네. 진짜 청년일 필요도 없어요. 네.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좋은 정치인의 모습을 네. 그 소양을 갖춰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우 시절